여기 서서 하나요? 굉장히 떨리는 곳에 이렇게. 이거 세 번씩 강연할 때보다 더 떨리는데요. 예. 예, 세 번씩 강연을 꼭 찾아봐 주시기를.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뭐 복잡한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평소에 좀 간과하고 있었던 것들을 좀 이렇게 상기시켜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자그마한 실험, 뭐 사실 자그마한 실험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진도가 많이 나가서 저희는 이제 효과가 있다고 좀 생각하는데요. 뭐 그런 이야기를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 거창한 제목이지만 제목만 거창하고요, 내용은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력 소개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전산학과 나왔고 처음 엔지니어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사회혁신이라는 단어랑은 좀 거리가 있었고, 기술혁신이라는 것과는 그냥 굉장히 가까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기술자 내지는 기술의 추종자, 혁신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회 구성원들께서 뭔가 기술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부의 양극화를 이룬다, 경제 불균형을 이룬다, 가진 자가 더 많은 걸 가지게 만든다,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고, 최근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되는 단어들 때문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위험을 느끼고 위기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 20여 년 정도 스타트업 벤처 쪽에 있었는데, 그때 몰랐다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 맡고 일을 하면서 더 많은 그런 목소리들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대립적 관계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둘은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함께 가야 되는, 기술혁신이 사회혁신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관계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해왔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오늘 여기 뭐 발표하는 자료에 넣은 예 이외에도 기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치 중립적이고, 그 기술이 사회의 어떤 혁신을 갖다가 좀 더 이끄는데 도움이 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다라는 건 아마 누구나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회 신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회적 신뢰, 사회 신뢰, 신뢰. 저희가 이제 법, 도덕, 뭐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윤리, 뭐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들보다 조금 더 저희 사회에서 필요한 단어는 사회적 신뢰라는 단어를 점점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 도덕, 윤리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의미가 있고 그것도 가치가 있지만, 사회적 신뢰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의 사회적 신뢰가 상당히 낮은 편이다. 뭔가 어떤 사람이 뭔가를 시도를 하면 일단 안 믿고 뭔가 색안경을 끼고 본다든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생각해보면 사회적 신뢰 지수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혁신, 사회혁신 이런 것들이 따로 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유, 기술이라는 것에 대한 기술이 가져다주는 디스토피아적인 성격에 대한 우려가 아주 큰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사회적 신뢰가 좀 약하기 때문에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 신뢰가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시작점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시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걸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이라고 부릅니다. 해커톤이라는 건 사실 아시겠지만 IT나 스타트업 벤처 쪽에는 흔합니다.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 내지는 프로덕트 개발이라는 게 95% 이상은 익셉션 핸들링, 즉 예외 처리거든요. 그럼 한 5% 정도 메인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들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1박 2일 내에 어느 정도 기본 기능이 돌아가는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1박 2일 동안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어떤 기능이 돌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게 해킹과 마라톤을 합해서 해커톤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좀 저희가 영감을 얻어서 규제 개선, 제도 혁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규제 개선이 일어나야 혁신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런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대화를 갖다 해보자 라고 해서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이라는 걸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저희가 아마 초겨울쯤인 것 같아요. 초겨울쯤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3차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의 첫 번째 뭐냐면 1박 2일 동안 집중 토론을 합니다. 보통 저희가 첫날 오전에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하고 관련자들이 점심을 먹고 토론을 시작하세요. 근데 대부분 토론이 언제 끝나냐 하면 12시, 1시, 11시 이렇게 끝나요. 그럼 저녁 먹는 시간을 빼고는 거의 10시간 이상을 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에 1박 2일 행사 전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전부 다 함께 모입니다. 여기에 2차, 3차 해커톤 때 저희가 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관련자들, 예를 들면은 참여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산업계, 당연히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싶어 하니까 당연히 참여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 오느냐, 정부를 고발한 시민단체 4곳 또 바로 참여를 해주셨어요. 왜냐? 그분들도 의견을 낼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주무부처, 정부의 주무부처분들도 또 오셨습니다. 사실 이해관계가 많이 다르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한 25분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25분 전후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한꺼번에. 그러면 그 전에 모여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 1박 2일 진행에 제일 중요한 건 상호 합의가 전제됩니다. 뭐냐면은 누군가의 의견을 그대로 적진 않죠. 그리고 또 하나가 25분이 모인다고 그냥 대화가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하냐 하면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걸 제가 이제 옆에서 참관했는데, 저희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이 판을 깔아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참관했는데, 이런 것들을 하세요. 대화를 막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퍼실리테이터 분이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아시죠? 그 포스트를 칠판에다 딱 그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시느냐, 25명이 대화를 하면 소수의 의견이 묻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대화를 진행하다가 마이너리티 리포트 포스트를 올리시고 소수의 의견을 살려보자 라는 걸 또 진행을 하세요. 즉 전문적으로 이 회의 진행을 하는 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죠. 그 두 분이 이제 들어가서 하시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라이팅을 합니다. 그냥 구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합의문을 씁니다. 반드시 합의문을 쓰고 그 다음날 관련 주무부처의 국장님 정도가 오셔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꼭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1박 2일 집중토론, 10시간 이상 집중토론,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전부 다 모인다.
그리고 그분들의 퍼실리테이터들이 있다. 그리고 최종 합의를 반드시 쓴다. 이런 포맷으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3차까지 해보니까 제일 큰 게 이런 겁니다. 제가 이 행사를, 이 교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해보고 난 다음에 들은 여러 가지 레슨 중에 제일 저 가슴 속에 좀 와닿는 건 뭐냐면,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은 원래 자기 얘기를 다 하기 전까지는 남의 얘기를 안 듣는다. 근데 이 포맷은 일단 다 얘기하게 만들어준다. 왜냐하면 10시간 동안 뜯으면요, 25명이 10시간 동안 뜯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이게 안 끊여요. 중간에 거의 안 쉬세요.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들은 정말 가슴 속에 굉장히 많은 걸 쌓아놓고 사셨구나. 푸신 거죠. 그러면 뭐하게 이 25명 사이에 묘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세요. 그럼 이게 저는 작은 사회 신뢰 서클이다, 자그마한 사회 신뢰 서클이다 라고 저는 부르거든요. 이게 점점 커지면 저는 사회 신뢰가 더 공고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교제제도 혁신 해커톤은 어쩌다 보니 규제와 제도를 혁신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시도했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사회 신뢰를 갖다가 올리는 툴이 될 수도 있겠다, 사회합의 포맷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저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그리고 수기민주주의가 이런 포맷에 약간 속해 있는데요, 수기민주주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공청회라든가 수기민주주의, 그리고 정부 부처 내 관계 전문가 회의보다 좀 더 효과적인 사회 신뢰를 쌓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사회 신뢰가 좀 더 쌓이면 그러면 기술 혁신과 사회 혁신이 좀 더 만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개인 정보와 관련해서 데이터 업계라든가 시민단체가 같이 모여서 성과를 내는 거에 대해서 또 진행을 저희가 해봤고, 1차, 2차, 3차에 저희가 8개 정도 주제를 다뤘는데 비슷한 효과를 저희가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이런 툴을 활용해서 자그마한 사회 신뢰를 조금 더 잘 만들어가는 데 조금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위원회 중에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얘기하는데요,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무색무취합니다. 결국에 그 기술에 사람의 생각을 입힐 것이냐, 아니면 그 기술에 탐욕을 입힐 것이냐 라는 선택은 결국에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제2의 기계시대라는 책에서 저 제2의 기계라는 게 지금 최근에 얘기하는 AI 같은 것들을 갖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책에서도 저희 세대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가 왔다, 그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는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기술이 보다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사회를 혁신하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